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고용률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취업자 수는 작년에 비해 5,000명이 늘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도 동반 상승해 정부로부터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군산 지역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군산 취업자는 14만 2천 명, 1년 전보다 5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5에서 64세 고용률도 68.1%로 3.3% 올랐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지표 개선도 눈에 띕니다. 1년 전보다 청년 고용률은 40.6%로 3.2%, 여성 고용률은 57.5%로 3.5% 각각 상승했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를 보면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1년 사이 2,000명 늘어 2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운수 통신 금융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도 각각 1,000명씩 증가했습니다. 고용의 형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7만 5천 명에서 7만 7천 명으로 2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 상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의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명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나선 경제활동 인구는 14만 5천 명으로 6천 명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부터 계층별 취업 지원, 지역산업인력 양성 등 폭넓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점이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170명이 취업으로 연결됐고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도 202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일터 복귀 사업에서는 1,250명의 취창업을 연계했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는 328명의 청년을 지원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과 분야별 일자리 정책을 인정받아 군산시는 올해 고용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 산업 변화에 맞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현대자동차 투자 등이 지역 산업의 변화가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군산. 지역 산업의 재편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를 이어갈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북도가 군산항 등 도내 항만의 상시 준설 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항만 상시 준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체계적인 준설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후 도내 대표 무역항으로 기능해왔지만 지속적인 토사 퇴적과 수심 문제로 원활한 항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항만경제학회는 내년 1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상시 준설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추경 예산으로 1조 9,07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본 예산보다 1,072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사랑 상품권 구매 238억 원과 전기차 구매 지원 89억 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55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대행 4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이 민선국이 첫 읍면동 시민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민대화는 지난달 8일 옥구읍부터 시작해 나포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침수와 배수 문제 해결,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원도심 활성화, 복지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는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군산군도 서밋길이 개통돼 지질 명소를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방축도와 말도 등 주요 지질 명소를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탐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군산시 기후환경과에 사전 접수하거나 주말에는 방축도와 말도 선착장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에 군산 섬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자도와 방축도, 명도 등을 찾은 방문객은 4만 9천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4천 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여객선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운임 50%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캠퍼스 등 군산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지하 군산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 군산대 캠퍼스에서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인공동굴 7기를 확인한 뒤 전수조사를 벌여 음파호 인근과 옥구읍 등 시내 곳곳에서 모두 30기의 인공동굴을 확인했습니다. 인공동굴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헌 자료가 부족한 만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고령 주민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물을 기록하는 방식에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유물을 측정하고 도면을 그리던 기존 방식에 3D 스캐닝 기술이 더해져 미세한 흔적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군산대 역사학과 학생들이 미룡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디지털 복원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토기를 스캐너 위에 올리자 마한시대 토기가 화면 위에 재현됩니다. 스캐너를 가까이 가져다 대자 표면의 굴곡과 파손 흔적까지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군산대 학생들이 마한 토기 디지털 복원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록하고 있는 토기는 군산대 캠퍼스 일대의 미룡동 고분군에서 출토됐습니다. 미룡동 고분군은 2세기에서 4세기 사이 마한시대 유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짧은 목 항아리와 흑색 마연 토기 등 다양한 토기가 출토됐습니다. 발굴된 토기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세밀한 기록 작업을 거치는데 이번 작업에는 군산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립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기록에는 군산대 역사학과 학생 5명이 토기의 세척과 복원, 실측, 도면 작성 등 유물 기록의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토기의 특징을 관찰해 도면으로 옮기는 기존 실측 방식과 함께 3D 스캐닝 기술도 활용됐습니다. 3D 스캐닝은 토기의 형태와 표면을 읽어 무늬와 흔적 등 사람의 손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물의 연구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실측과 디지털 방식이 모두 필요해 전통적인 실측 방식으로 공부해온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기록 방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일반 그 도면을 실측할 때는 이제 특별한 이게 틈새나 그런 거를 표현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정밀하게 나온다는 점과 이제 유물의 흔 목질흔이나 이제 물손질흔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점이 이제 감명 깊었습니다. 군산대 박물관은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확대해 관련 분야의 실무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향상해서 매장 조사 기관의 어떤 발굴원, 또 박물관의 학예사, 또 유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손으로 직접 측정하고 그리는 실측부터 3D 스캐닝을 활용한 디지털 기록까지 디지털 기술이 더해져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캐릭터 갑토리로 군산의 먹거리와 관광을 알립니다. 시에 따르면 갑오징어 먹거리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 2편을 제작했습니다.
첫 영상에는 갑토리송과 함께 갑오징어회와 숙회, 튀김, 볶음 등 다양한 갑오징어 요리가 소개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캐릭터 갑토리가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두 영상은 군산시 유튜브와 SNS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군산 이성당이 대한민국 빵집 순례 명소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프로젝트의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군산 이성당은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6월 29일부터 3주간 진행돼 국민 4만 145명이 참여했습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선유도 해수욕장은 지난달 10일 개장해 이달 17일까지 39일간 운영됐습니다. 이 기간 누적 이용객은 18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방문객이 증가한 것은 오션팔레트 개장과 고군산군도 인도교 개통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이 확충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방학 중에 추진하는 건강도시락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으로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을 펼쳤고 올해부터는 고등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5,138명의 학생에게 97,749개의 건강도시락이 공급됐습니다. 건강도시락은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의료업체 난닝구닷컴이 군산시에 9,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기부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일 난닝구닷컴이 여성의류 2,300여 벌을 군산시에 전달했습니다. 기부된 의류는 저소득 가구와 여성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난닝구닷컴은 지금까지 도내 시군 등에 29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NH농협 군산시 지부가 군산시청을 방문해 기탁식을 갖고 고향사랑 기부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NH농협 군산시 지부 임직원 189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군산시 조촌동은 태권브이 건축사 사무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가게에 가입해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가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